정치권에서의 말이죠. 정치권에 어떤 도의라는 게 있고요. 상인들한테 상도의라는 게 있다면 정치권에는 정치 도의라는 게 사실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누가 강제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여야 간에 아주 치열한 그러한 날이 서 있는 비판적 표현들을 주고받는다 쳐도 그러나 거기에는 넘지 말아야 될 선 같은 것이 암암리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양문석 당선자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에 왜 그 한동안 막말 논란에 휩싸였었다가 그러다 뭐 공천을 취소해야 된다느니 뭐 이런 얘기 한참 있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그 대출 과정에서 편법과 불법을 뭐 썼다 이래가지고 또 크게 논란이 됐던 양문석 그 상대당도 아니고 같은 당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대선배라고 할 수 있는 우상호 사선 의원입니다. 우상호 사선 의원. 나이로도 양문석보다 위고 정치적 경력으로도 위고 선수로 치면은 양문석은 이번에 이제 초선 금배지 모레 이제 달게 되는 거고 글피죠. 글피부터 달게 되는 거고 우상호는 사선이고 이번에 불출마를 선언을 했고 아마 우상호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으면 21대 국회에서도 계속 국회의원이면 이런 말을 했을까 싶은데 아예 우상호 선배님한테 마시간 우상호 따위가 구태정치 마시간 우상호 따위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럼 이제 뭐라고 했느냐 586 그중 우상호가 시대정신이 20년 전의 기준으로 멈춰선 작자들이 좀 지겹네요. 공부 좀 하면 좋겠네요. 무식하면 용감하죠. 우상호 씨. 맛이 같다. 작자들이다. 우상호 씨. 이것은 아랫사람한테 잘 할 수 없는 그런 막말이거든요. 엄연히 현역 국회의원인데 그것도 사선 중진 의원한테 우상호 씨 이렇게 욕설을 퍼부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왜 그러느냐?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번에 추미애 파동이 있었잖아요. 추미애 우원식 파동. 그건 뭐냐? 이제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추미애가 따는 당상일 거야. 추미애가 뭐 90% 이상 추미애가 국회의장 후보로 뽑힐 거야. 했는데 막상 투표를 해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89표 대 80표로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뽑힌 거예요. 그래서 딴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지금 그 강성 지지자들이 전부 다 당원증 받나보고 이탈을 뭐 2만 명이 했다든가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러지 말고 앞으로는 국회의장 후보를 뽑을 때도 그리고 원내대표를 뽑을 때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뽑는 것이 아니라 당원 투표를 거기다 가미를 하자. 이제 그런 얘기가 자꾸 나왔었어요. 당원들의 의견도 거기다가 가미를 하자. 권리당원들 의견도 뭐 30%면 30% 이렇게 반영을 시키자. 이제 그랬던 겁니다. 그러자 우상호 의원이 점잖게 타일렀죠. 그러면 안 된다.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것이다. 국회를 대표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뽑아야 되는 거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원내대표다. 국회의장은 여당, 야당, 군소정당 할 것 없이 전체 300명 국회의원을 대표하는 게 국회의장이고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을 대표하는 게 원내대표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은 현역 국회의원이 선출할 수 있는 선출해야만 하는 그런 권한이고 이게 전통인 것이다. 뭐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우상호
의원이 점잖게 타이른 겁니다. 그랬더니 양문석 의원이 우상호 선배한테 저 막말을 이 작자들아 586 작자들아 시대정신을 잊어버렸냐 우상호 씨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맛이 마탱이가 같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 양문석이 자기가 이제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 아파트 불법 대출 의혹 이것이 검찰에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조금 그 자기가 당선 무효가 될지도 모르고 이러는데 이때 이 양문석 입장에서는 개딸들 강성 지지자들을 등에 업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선자들 중에서 가장 센 이야기 예를 들면 추미애 혹은 뭐 정청래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센 이야기 자기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하는 가장 날 서 있는 선명한 한마디로 막말 중에 막말 이런 것을 대변하는 그런 빅마우스가 되겠다. 이런 걸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었던 말을 대신했을 수도 있다. 뭐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그래서 오늘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이제 핵심 사안은 뭐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공동 선언문에 그 내용을 담을 것이냐 이제 이건데 아무래도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시해 왔기 때문에 막판에 조율이 제대로 될지 이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국과 투자협력 대화 채널을 복구하고 중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는데 합의하면서 경제 산업 분야에 성과를 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일본과도 수소 협력을 강화하는 등 공급망 협력을 강화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이 어제 있었는데요. 양국은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윤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 사이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외교 안보 대화 채널을 신설하겠다 이겁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그런 진전된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목에는 공급망 투자협력 FTA 경색됐던 한중 관계 맥이 뚫렸다. 저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저거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건 외교 안보 채널 가동 이겁니다. 그래서 6월부터 중국 쪽에 국방장관, 외교장관, 한국도 국방장관, 외교장관 이것을 대개 2+2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4명이 이제 우리가 이걸 미국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2+2 회담 중국하고도 똑같이 하겠다. 그래서 한국의 외교 안보 대화를 신설한다. 6월 달에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진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지켜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북한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의 전체적인 안보 정세에 관한 어떤 입장이 공동 선언문에 담길지 그걸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일 간에 현안이 하나 있죠. 바로 라인 사태.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일 외교 관계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기시다 일본 총리는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들의 일본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번에 일본 총무성의 행정 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사항이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일본 정부에 통보를 했다고 그래요.
서해상을 향해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할 계획이다. 이렇게 일본에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6월 4일 사이에 발사를 하겠다라고 일본 해양보안청에 이제 통보를 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는데,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오늘 한중일 정상회의 때 이때 인공위성 쏘는 거 아니냐, 김정은이 그러고 싶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